안녕하십니까. 이조TV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정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나라의 위기는 점점 가중되고 나라 위기는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가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경제도 정치도 최우선이 방역입니다. 방역이 곧 경제고 정치가 곧 경제입니다. 정치가 곧 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나라 안에 모든 문제는 경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70%가 외국의 수출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국제적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수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국내 내수가 거의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 못하잖아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 못하면 실업자가 늘어가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돈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경제인데 경제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업 살려야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됩니다.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과문에서 저희 연구실까지 은평구까지 제가 여업용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택시 손님도 반이 줄고 택시 수익금도 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산업급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까는 거죠. 한 달에 집에 80만 원을 갖고 갔다는 겁니다. 300만 원으로 가게를 유지하던 집이 80만 원 갖다 주니까 자기 부인과 기사 아저씨가 붙들고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서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가 남북 무슨 코로나 위기가 남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산가족을 상봉하겠다. 물론 해야지요. 철도도 연결하고 이산가족도 상봉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형편이 코로나19 때 모든 것이 방역에 쏟았듯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것을 경제에 쏟아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코로나19가 남북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그 이야기 듣는 서민들은 가슴을 칩니다. 지금 그뿐입니까? 선거 전에 일어났던 모든 불법과 죄상이 선거 후에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죠. 국회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세상 바뀐 것 확실히 되갚아주겠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선거에 이긴 것이 뭐 복수하는 겁니까? 원수 갚는 겁니까? 선거 전에 지은 죄를 덮기 위한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오거돈 시장 건 정말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지금 정황이 다 청와대가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양점석 씨 사건, 더불어시민당이 선거 전에 공천을 안 주든지 제명을 해야죠. 국회의원 당선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 제명시킨다. 왜 선거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거돈 사건이나 양정두 사건이 선거 전에 터졌으면 지금 과연 여당이 180석을 했겠습니까? 지금 여당 그거 덮는데 급급합니다. 권력을 잡아갖고 권력을 주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군인들 해군, 육군 할 것 없이 지금 군이 뭡니까? 부하가 상관 두드러 패고 부하가 상관 성추행하고 승무원이 안 탔는데도 배는 떠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게다가 국방연구소 직원들이 수십만 건의 기물문서를 빼내고 자,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 다 드러났으면 물론 이걸 드러내지 못한 야당이 책임이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야당의 책임은 별도로 하고 여권의 오만 나라를 점점 더 위기로 몰아넣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돈만 풀면 됩니까? 돈만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뭐 선거 전에 공약했던가 줘야죠. 그러나 이미 지역 상품권이 204종이 나가서 이미 1분기에 1.7조 원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이 됐나요? 1.7조 원이 풀렸는데도 오히려 8만 5천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바꾸지 않아서 현금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품권이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줬나요? 계엄령 문건을 조사한다는 합수단의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에 혐의 사실이 안 나오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뒤져서 음란한 사진을 보고 낄낄대고 있었다고. 이게 지금 군입니다. 이런 게 만약에 선거 전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거 후라고 해서 이런 죄상이 다 덮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무슨 남북에 철도 연결하겠다. 철도 연결해야죠. 근데 북한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 김정은 사건 때문에 근 보름이 넘게 일체 대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북 관계, 남북 관계 올수도업입니다. 근데 무슨 이상가족 행보를 하고 남북 철도를 연결합니까? 남한 경계선까지, 한계선까지 철도 연결한다.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의 경제보다 더 급한 겁니까? 물론 철도 연결해서 신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서 토목공사를 벌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풀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청와대가 여권이 선거에 이겼다고 그래서 선거에 이긴 것이 정치를 아무렇게나 하고 나라를 그냥 마음대로 끌고 가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벌써부터 180석이 되었다, 190석이 되었다 그러니까 개헌하자, 헌법 고치자, 선진화법 없애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입법까지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 이긴 거는 나라를 마음대로 끌고 갈 점령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을 바뀐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 말은 정말로 세상이 바뀌어서 나라가 더 좋아졌다. 경제 대응을 잘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처를 잘했다. 이것이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엉뚱하게 윤석열 잡아가려고 그러고 마지막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손대려고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당선에 모든 것을 쏟지 말고 정말로 나라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이 정부가 코로나19에 정신 차렸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이 제발 의석 많이 당선된 것을 나라를 멋대로 끌고 가겠다는 점령군들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좋은 정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